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입니다. 오늘 토픽 2, 듣기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문제 풀기 전에 꼭 듣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소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면 내용이 머릿속에 추측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인과의 대화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아니면 백화점이나 가게에서 손님과 그다음에 종업원의 관계인지 수리센터 기사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는지 그걸 잘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듣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 기억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선생님 개인 블로그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혹시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를요, 누르시고요. 자료실, 죄송합니다. 지금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이번에 듣기 자료까지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혼자 풀고 싶은 분은 먼저 자 영상을요 정지해 놓고요. 혼자 먼저 끝까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에서 1번과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요, 그림 나오는 문제예요. 1번, 2번은 그림 문제예요. 자, 그림 문제는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장소가 다른 그림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같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장소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 먼저 생각하고요. 그에 맞는 상황을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장소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장소 볼 거 없어요. 자, 남자와 여자의 동작, 즉 동사 부분만 집중해서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듣기가 사실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할 때 더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대로요. 자, 4개의 그림이 장소가 모두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 여기는 어디일지 생각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1번. 오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집 방향도 같고 가는 길에 내려드리는 건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내일 봬요. 내일 봬요라는 말이 두 사람은 평소에 아는 사이였다. 아마도 회사에서 퇴근하는 직장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모르는 택시를 부르거나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내거나 네 번째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대리점에서 대리점 영업사원과 대화의 내용은 아닐 거다라는 걸 알고요. 정답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직장 동료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겠죠. 택시 아니에요. 감사기는요, 집 방향도 같고 가는 길에 내려드리는 건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내일 봬요. 내일 또 뵙는 사이. 자, 두 사람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네 개 모두 스케이트장, 장소가 같습니다. 이럴 때는 남자와 여자의 맨 마지막 동사 부분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2번. 민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회전을 하려다가 그만 넘어졌네요. 자,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네, 다 안 해도 지금 넘어졌네요. 자, 내 손 잡고 일어나세요. 넘어졌네요. 일어나세요. 동사만 듣고 정답 구할 수 있죠. 자, 정답은 1번이죠. 자,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회전하려다 그만 넘어졌네요. 자,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이처럼 네 개의 장소가 같을 때는요. 동사 부분만 집중해서 듣는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그래프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래프 문제 어디서 나오죠? 읽기 10번, 쓰기 53번, 듣기 3번이 그래프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그러면 우리가 53번 될 때 우리가 쓰기 할 때 자주 나오죠. 성별, 남자, 여자, 연령별, 나이, 세대별, 10대, 20대, 30대, 지역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뭐 이런 지역별로 구분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요, 제일 먼저 그래프 제목은 꼭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순위 표현이나 변화 또는 비교 표현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위라는 것은 1위, 2위, 3위가 제대로 됐는지 혹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게 나오는지 세 번째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많다, 적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많다, 적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 세 가지로만 구성된다. 순위 표현, 변화 표현, 비교 표현. 요 네 개 중에 두 개씩 나오겠죠.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미리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개 중에 1번, 2번의 제목이 같고요. 3번, 4번의 제목이 같은데요. 1번과 2번은 변화 표현이고요. 3번, 4번은 순위, 1위, 2위, 3위. 잘 들어보고요.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최근 발표된 남성 육아휴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증가한 원인으로 일보다 가족 먼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휴직 기간의 급여 상승,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변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럼, 자, 아까 뭐라 했죠? 계속해서 증가라는 말이 나왔죠. 증가.
지금 증가 그림이 여기 나오죠. 정답은 1번이죠. 여긴 증가하다, 감소하다, 다시 증가. 이 표현이죠. 자, 아까 순위를 말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1보다 가족이 먼저, 그 다음에 2위가 휴직 기간의 급여 상승, 3위가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변화였는데요. 1, 3, 2 여기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계속해서 증가 첫 번째 그래프였습니다. 자, 지문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남성 육아휴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들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죠?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일보다 가족이 먼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위예요. 휴직 기간의 급여 상승,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변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이었으면 2위, 3위가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듣기 4번에서 8번 이어서 할 말을 고르는 건데요. 사실 3급 유형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듣기의 기본은요. 듣기 전에 우리는 선택지를 읽는다. 빨리 읽는 게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됩니다. 항상 1, 2, 3, 4번만 읽습니다. 혹시 듣기 시험을 보다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1, 2, 3, 4 선택지를 보고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2, 3, 4번을 먼저 읽고요. 자,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고요. 맨 마지막 내용을 듣고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대답에 맞는 답을 고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문을 보여줬는데요. 자, 제 선생님 블로그에는 지문을 모두 뺐습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문을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4번의 문제를 볼 때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가 1, 2, 3, 4를 먼저 읽는다. 물을 좀 마셔봐. 그럼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럼 여행을 가는 게 어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1, 2, 3, 4번을 읽고 난 후에 그 후에 듣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네, 친구가 얼굴이 안 좋아 보여라고 물어봤고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 어떻지요?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5번도요. 자, 시간 날 때 1, 2, 3, 4번을 먼저 읽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를 합니다. 듣겠습니다. 5번. 휴일에 가족들하고 캠핑을 할 만한 데가 있을까요? 가까운 곳이면 좋겠는데. 서울 근교에 주차장이랑 편의시설이 완비된 캠핑장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일단은요, 이 친구는 알고 있나 봐요. 서울 근교에 가까이에 캠핑장이 몇 군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과 갈 만한 캠핑장을 알고 있다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럼 알려주세요. 뭐 그곳이 어디예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가장 가까운 대답을 찾습니다. 그럼 괜찮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듣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선택지를 먼저 읽는다. 1, 2, 3, 4를 먼저 읽은 후에 듣기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잘 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듣겠습니다. 6번. 저 다음 달부터 퇴근 후에 중국어를 배워보려고요. 갑자기 중국어 공부는 왜 하려고요? 자, 이 친구가 퇴근 후에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퇴근을 한다는 것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학생이 아닌데 공부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중국어를 공부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에 대한 이유를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거를 1, 2, 3, 4번에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외국어 공부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공부해요? 말이 안 되겠죠? 계속 하다가 보면 잘할 수 있겠지요? 갑자기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학원에 꾸준히 다니려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안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다? 저도 남들처럼 자기 개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게 자기 개발 좀 할까 생각해서요.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자, 뭐뭐 할까 했어요.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에 고향에 좀 갈까 해서요. 갈까 해요. 계획입니다.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1, 2, 3, 4 선택지 먼저 읽어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야기 잘 듣고 가장 가까운 답을 고른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겠습니다. 7번. 발표 준비 때문에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늦어진대. 그래? 그 책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그 책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물어봤어요. 그럼 왜 배송을 했을까요? 아마 도서관에 없는 모양이에요. 도서관에 없어. 그래서 책을 주문했어.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그 책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 이 책 내가 빌려줄게. 갑자기 책을 필요한 친구가 자기가 자기를 빌려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도서관에 없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더니 전부 대출 중이더라고. 대출이라는 단어 뭐 알아야 되죠? 책을 빌리다. 벌써 다 빌려가고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 2, 3, 4번을 읽으라고 했지요. 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회사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문을 보지 않고 선택지 1, 2, 3, 4번을 보니까요. 아마도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회사 나왔고요. 지금 회의에 준비하는 과정이 나왔지요. 자, 이걸 알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부장님, 메일로 보내드린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계획안 그대로 진행할까요? 아니요. 검토해 봤는데 회사 소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진행할까요?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의 자료를. 그래요. 그럼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수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아니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에서 8번까지 이어서 할 말을 공부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 번 듣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듣기의 기본은 첫 번째로는 장소, 두 번째로는 두 사람과의 관계, 반드시 자, 알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은요.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 고르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동사 부분만 잘 들으면 된다.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에요. 하지만 간혹입니다. 남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듣고요. 선택지에 1, 2, 3, 4의 동사에 먼저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내용을 듣고요. 우리는 동사를 먼저 고릅니다. 그리고 동사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 목적어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의 기본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지 마세요. 앞에부터 읽다가 보면 제일 중요한 뒷문장을 읽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문장 읽지 않고요. 뒷문장에서 앞문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는다를 있고요. 이렇게 거꾸로 읽는 연습을 조금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인데요. 제일 먼저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선택지에 동사에 먼저 밑줄을 근다라고 했고요. 맨 마지막을 듣고 동사가 맞는지 확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번. 여보, 아이가 열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하지요? 아까 저녁 먹고 해열제 먹였지요? 그럼요. 당연히 먹였지요. 그럼 당신은 아이 옷 좀 벗기세요. 저는 수건에 물 좀 적셔서 가지고 올게요. 당신은 아이 옷 좀 벗기세요. 아이 옷을 벗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자겠지요. 뭐 여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겠고요. 저는 수건에 물 좀 적셔가지고 올게요. 맨 마지막에 어떡한다?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또 들어보겠습니다. 10번. 손님, 찾으시는 옷이 있으세요? 네,
여기 이 치마가 마음에 드는데 제가 찾는 사이즈가 없네요. 잠시만요. 이 사이즈는 지금 매장에 없는데요. 주문서에 주소를 써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치마로 주문할게요. 주문서 갖다 주세요. 네, 지금 여자가 주문서를 갖다 달라고 했어요. 주문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치마를 입어본다, 구경한다, 확인한다, 주소를 쓴다. 주문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서 뭐르죠? 그렇죠. 주소를 쓰겠지요. 주소를 쓴다, 작성한다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1번 듣고 가겠습니다. 11번. 오빠,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먹어봐. 웬 만두? 우와, 맛있겠다. 근데 찍어 먹을 간장 없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양념 간장 만들어 줄게. 자, 일단 고마워. 죄송합니다. 자, 동사를 먼저 보라는데 만든다, 만든다. 자, 1번과 3번이 만든다라고 똑같으면요. 요 앞에 목적어를 보라 그랬죠. 양념간장을 만드는지 만두를 만드는지 같을 경우, 동사가 같을 경우는 그 앞에를 본다. 아까 얘기했죠. 당연히 양념간장을 만들겠지요. 정답 3번입니다. 자, 12번 바로 듣고요. 저 동사 밑줄 긋겠습니다. 12번. 행사에 사용할 현수막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문구 알려드리면 디자인, 편집 다 해주지요. 네, 물론입니다. 내용을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현수막 크기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수막 크기요? 그럼 현수막 크기를 잰 후에 문구랑 함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는요, 현수막 크기를 잰 후 문구랑 함께 메일을 보낸다. 자, 메일을 보낸다, 현수막 크기를 잰다. 잰 후에 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겠죠.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수막의 크기를 잰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처럼 9번에서 12번까지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은요, 좀 쉽습니다. 자, 행동에서 동사 부분을 집중해서 밑줄을 긋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잘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3번에서 16번까지 내용 일치, 즉 같은 거 고르세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13, 14, 15, 16번이 모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문제가 달라요. 여기 내용 일치는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13번은요. 지인과의 대화예요.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13번은 남자와 여자가 말한 행동을 반대로 보여주기 때문에요. 남자가 맞는지 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틀리게 말한 부분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맞는 것 고르세요. 맞지만요. 아닌 거를 찾아서 선생님처럼 X를 치고요. 나머지 하나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13번. 요즘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닌다면서요? 네. 원래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마침 집 근처에 테니스장이 생겼거든요. 시설이 좋은 테니스장은 이용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던데, 거긴 어때요? 시간당 6,000원인데요. 6개월씩 가입하면 50%를 할인해줘요. 그렇게 이용하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자,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러 다닌다. 여자가 아니고 누구였지요? 남자였고요. 여자는 테니스장 요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1번, 2번, 4번이 틀렸어요. 당연히 정답은 3번. 남자는 테니스를 치러 갈 때 할인을 받는다. 정답은 몇 번이죠?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4번은요, 안내 방송입니다. 자, 우리가 들으면 안내 방송이고요. 종이로 보면 안내문. 자, 안내문은 몇 번이었었죠? 읽기 9번의 문제가 안내문이었죠. 자, 안내 방송은 2명이 말할까요? 1명이 말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1명이 말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는 볼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 장소 중요하다 그랬죠. 아파트 관리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공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백화점. 여기가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곳,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면서 듣고요.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왜요? 그 밑줄 그은 부분에 틀린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분을 틀리게 말한 것을 찾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아닌 것 찾고요. 나머지 하나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밑줄을 긋고 그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듣습니다. 14번.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 도서관 2층 전자정보 열람실에 카펫 및 바닥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전자정보 열람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2층 전 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정보 자료는 1층 컴퓨터실이나 개인 컴퓨터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청소 기간에 3층은 출입할 수 없다. 3층이 아니고 어디였죠? 2층이었습니다. 틀렸고요. 자, 전자정보 열람실이 컴퓨터 설치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카펫 및 바닥 청소한다고 그랬죠.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1층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정보 자료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번, 3번, 4번이 X면 자동으로 1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선생님처럼 X를 하면서
답을 아닌 것 찾으면 정답 찾기가 좀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5번 문제 뉴스예요. 자, 아까 안내방송처럼 뉴스는 우리가 그동안에 신문 기사 내용과 같습니다. 자, 종이로 보면요. 신문에서 나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이고요. 방송으로 보면 뉴스가 되겠죠. 같은 문제예요. 요것도 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14번과 같은 방법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분을 밑줄 그어주세요. 왜요? 이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듣습니다. 좀 더 그어보겠습니다. 15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은혜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제 막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진화 작업은 끝났으나 이번 불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은혜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를 은혜시 체육관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밑줄 그었습니다. 산불 지나 후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요. 돌아가지 못했고요. 산불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자, 때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사흘은 이렇게 3일, 사흘, 나흘입니다. 잘못됐죠? 3일 아니고요. 나흘, 사흘. 자,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정확한 산불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고는 달라요. 했다, 과거, 하고 있다, 지금. 피해 주민들이 체육관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다. 여기 있죠. 그럼 1번, 2번, 3번 틀렸어요. 당연히 정답 4번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아닌 것 고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은요, 내용 일치 중에 인터뷰 형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13번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하겠죠. 여자와 남자가 얘기를 하는가, 남자와 여자가 할 텐데요. 인터뷰라는 건 뭐죠? 뭔가를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자, 질문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터뷰 주제를 기자가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선택지에서 우리가 또 인터뷰 정보를 틀리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틀린 부분을 또 찾아서 X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는 기자 질문 잘 들어보고요. 주제가 뭔지 확인하고 틀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16번. 여기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축제 현장입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방문객이 정말 많은데요. 인기 비결이 무엇인가요? 정해진 구역 안에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손님들이 비닐 주머니만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잡는 거지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잡아봐야
겨우 한두 마리죠. 물고기를 몇 마리 잡느냐보다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인기 비결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제가 나와 있죠.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방문객이 정말 많은데요. 인기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기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도구를 사용한다. 아까 뭐였죠? 맨손으로 사용한다 그랬고요. 물고기 잡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없고요. 뭐 가장 많이 잡은 사람 상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 아까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박물관들이 정말 좋아한다. 답이 나왔죠. 아닌 거 찾으면 정답은 자연히 1번. 자, 이렇게 해서 13번부터 16번까지는요. 내용 일치, 같은 것 고르세요인데요. 13, 14, 15, 16번 문제 모두 달라요. 13번 지인과의 대화 2명, 남자, 여자. 그 다음에 14번, 그 다음에 뉴스, 그죠? 안내방송, 죄송합니다. 안내방송 1명, 그 다음에 15번 뉴스 1명, 그 다음에 16번 인터뷰 2명. 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요, 중심생각 고르기입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말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된다. 자, 혹시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동사가 앞에 나오죠. 나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하지만 나는 학교에까지 몰라요. 뒤에 간다, 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동사와 형용사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생각 고르기 할 때는요,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야 된다. 17번부터 19번까지는요,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서 중심 생각을 고르는데요. 자, 대부분이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근데 간혹 여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남자의 중심 생각일 경우에 너무 죄송하지만 여자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도 됩니다. 남자의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맨 마지막 부분은 특히 더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집중해서 들으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럴 때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책에 있습니다. 10가지 유형을 반드시 외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중심 생각이다. 따라서 이렇듯 다시 말해 이렇게 뭐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들 다 중심 생각 고르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심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이니까요. 남자의 대화 잘 듣고요. 맨 마지막 부분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들어보겠습니다. 17번. 민정아, 넌 회의할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더라. 네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냥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해. 남들이 비웃을까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 그러면 평범해 보일 수 있어도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별로일 것 같은데. 자, 별로다. 안 좋다는 얘기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 라고 물었어요. 좋은 걸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안 좋다. 그럼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죠. 자, 이런 문장은 중심 생각이에요. 자, 이런 부분. 그래서 뭐뭐지 않는 게 좋은 걸까? 아니다라는 뜻을 반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18번 계속 듣겠습니다. 18번. 요즘은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건 인터넷으로 보이는 라디오가 많이 생겨서 그럴 거야. 게다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소리도 듣고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난 오히려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보니까 별로던데. 라디오는 들으면서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자, 이 친구는 또 별로인데, 별로라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듣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다 뒤에 결론 나왔죠. 라디오는 들으면서 이것저것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자, 그럼 정답 뭘까요? 라디오를 들으면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다. 자, 단어는 살짝 바꿔서 썼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거 자,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19번 문제 이어서 듣겠습니다. 19번. 이거 아침에 선거운동하는 국회의원에게 받은 명함인데요. 디자인이 꽤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자기 이력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선거철이고 자신을 홍보하려면 자세하게 써야 하니까 이러는 거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과 상관없는 정보까지 빽빽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기 홍보라기보다 너무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 같아서 이상해 보여요. 자, 남자가 디자인은 괜찮은데, 그럼죠. 바뀌었죠? 자기 이력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또 똑같아요. 아까 문제와. 자기 이력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썼다. 안 좋다. 정보를 너무 빡빡하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빡빡하게 쓰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자, 정보량이 너무 많다. 적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보량이 여기는 적당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 그랬죠. 적당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적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도 마찬가지로요. 중심 생각 고르긴 하지만 17번에서 19번까지는요. 대화고요. 20번은요. 인터뷰 형식이에요. 인터뷰 형식은 16번의 내용일치 인터뷰 형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특히 기자의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거기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잘 듣고요. 자,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듣는다는 같습니다. 자, 뭐 20번은 인터뷰 형식의 중심 생각 고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잘 들으라고 했지요. 20번. 90이 넘는 나이에도 변함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저는 외출할 때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거의 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꾸준히 한 걷기 운동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심 생각은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 중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해주지요. 꾸준히 한 걷기 운동 덕분에 건강하게 되었다. 걷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그렇죠.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면요. 남자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요. 3급 유형의 듣기 문제예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듣고요. 본인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급 유형의 문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